아니, 오늘 새로운 손님이 오셨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LP 쪽에서 어, 주식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손모 씨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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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PMI 뭐 나온 게 있어가지고 설명하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거 관련된 내용도 좀 얘기 좀 하려고. 일단 제조 PMI 나온 수치는 별로 안 좋게 나왔어. 어차피 당연히 안 좋아 정상인 것 같은데 신규 주문도 축소됐고 생산은 둔화됐고 인력은 지금도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그리고 공급 지연이 둔화되고 그러니까 공급 지연이 둔화됐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가 최근에 많았잖아. 근데 공급망 문제가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공급 지연이 둔화했다는 거는 오히려 수요가 죽었기 때문에 둔화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나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고, 고객 재고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 재고가 엄청 낮았다면은 나중에 재고를 다시 쌓기 위해서 이제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가 둔화되니까 물가도 완화됐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1948년 이후로 역대 네 번째로 큰 하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대가 둔화되고 있어.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수출은 증가했네. 수출은 증가했고 수입은 증가했네. 그리고 시계열로 보면 나는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때 기저효과가 있었던 거에 대한 역기저 효과가 있는 시기라고 지금 생각하거든. 시기열상에서 봤을 때 2020년, 2021년에 계속 좋았다가 22년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이 각도를 보면 21년부터도 좀 둔화되긴 했는데 각도가 지금 더 와, 많이 안 빠졌네. 좋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쭉 가다 보면 물론 지금 50보다 더 높은 상황이니까 확장 국면인 거는 맞는데 얼마 안 가서 역전되지 않을까 싶어. 50 밑으로. 세 방목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안 좋아.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신규 주문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 지표들보다는 좀 더 선행하는 경향이 있잖아. 신규 주문이 이미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50 밑으로 빠지진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재고는 쌓이고 있고 공급 시간도 지금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둔화되고 있다. 근데 이 둔화된다는 게 수요가 안 좋아지니까 둔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고객 재고는 안 좋아. 이거 50보다 밑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이게 뭐 엄청 증가하거나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소비가 난 안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 관련해서 전망이 난 어둡다고 생각해. 지금 저축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정부에서 지원했던 그 코로나 지원 패키지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게 된 거잖아. 근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소비를 많이 해서 뭐 그런 상황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비스업 PMI는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 영업 활동 확대됐고 신규 주문도 확대됐고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공급 지연은 둔화됐다고 나왔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 기저효과가 이제 서비스업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바탕 멀었었다가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여행 수요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상대적으로 제조업 쪽에 이제 소비가 좀 많이 둔화되는 상황인 것 같고 서비스업은 이제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서비스업 PMI도 마찬가지로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뭐 다른 지표를 봐도 뭐 시계상에서는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가. 뭐 최근에 이제 그 임금 문제가 또 있잖아. 임금이 계속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나눠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나눠서 이제 확인해 보면 일단 기본 그 수준 자체는 그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다 높아.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에 대한 이 통계가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YOY 증가율로 봤을 때 평균 증가율이 2.87% 나오거든. 근데 지금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5.2%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4.7%. 그러니까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임금 부담이 크지 않나. 순이익이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들고. 좀 더 세부 업종으로 나눠보면 지금 이 노란색이 레저 호텔이거든. 레저 호텔 업종이 엄청 높은 수준에 지금 9%대야. 그러니까 업황이 좋다고 할 수는 있어도 뭐 인력 부족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문은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임금이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순이익이 중요하잖아. 순이익 땅에서 좋을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 업종이 지금 기저효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저 호텔하고 교육 의료 그리고 뭐 도소매 뭐 이런 순서대로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금융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데 금융 섹터는 최근에 나온 게 2.4% 증가했거든, YOY로. 근데 이게 가을부터 현재까지 평균 수치가 3.3%야. 그러니까 평균보다 지금 더 낮은 거지, 임금 상승률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금융시장이 워낙 불확실성이 크니까 좀 이쪽 섹터부터 먼저 이제 저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다르게 말하면 금융 섹터가 뭐 선행해서 저렇게 임금 상승률이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점진적으로 다른 업종들도 이제 호행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나아지고, 임금 상승률이 나아진다는 말은 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겠지. 그럼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는 고용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고용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소비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 그 졸츠 자국포닝 데이터를 보면 아직까지는 엄청 높은 상황인 것 같아. 고용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천만 건이 넘게 지금 열려 있어. 그 6월 기준으로. 일자리가 지금 아직은 엄청 많은 상황이고 다만 22년 3월을 고점으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감소하는 추세다. 그래도 뭐 지금 워낙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업자 대비해서 봤을 때 거의 한 사람당 1.8개, 실업자 1인당 1.8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용 압박이 엄청 심각한 상황인 거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이 힘들고 또 임금을 더 많이 줘야지만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져. 그러니까 순이익 단에서 봤을 때 더 안 좋은 거지.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는 점은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 파란색이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그 비율인데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임금이 상승하고 홍보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노동시장에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면 향후에는 뭐 임금 관련해서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향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점진적으로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거든. 최근에 뭐 고용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실업률에 대한 지표는 경제 사이클에서 가장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 실업 청구 건수가 향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긴 한데 뭐 한 내년쯤 되면 내년 한 중반쯤 이쯤 되면은 실업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실업률이 어느 정도 지금 되지 미국이? 실업률이 지금 3.5, 3.5%지. 3.5% 정도인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3.5%. 아까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어쨌든 그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그러니까 그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1.8개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음. 이거 보면은 약간 구직 단념자가 되게 증가했나 약간 싶은 생각도 드는 게 구인은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실업률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또 웃긴 거 보면은 또 그 실업수당 청구권이나 이런 거는 이제 4주 평균이나 그런 거 보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이고 약간 좀 자세한 고용 환경을 좀 더 파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같이 이거를. 나도 이게 되게 궁금해. 이게 어떻게 미국 고용이 비탄력적인 건지 아니면은 구인을 원하는 어떤 기업들이랑 구직자들이 미스매칭 돼가지고 실제로 뭐 지원을 다르구나. 하더라도 이제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 공고는 내는데 그 충족이 안 되는 건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하고.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많은 것 같은 느낌. 퀄리티가 있는 그런 숙련 노동자 이런 자리는 많이 없는 거 아닌가 싶. 여기서 보면 고용 시장으로 지금 참여하는 그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하거든. 근데 뭐 이거 말고도 그 외에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 때 그 시행했던 이민 관련된 법안 그런 이민이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그런 요인들도 있을 거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점점
은퇴를 하고 있으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점점 은퇴를 하면서 기존에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니까 그 자리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체할 만큼의 인구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민을 계속 확대를 해줘야지만 계속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뭐 코로나 때 아예 그냥 돈을 그냥 줘버렸으니까 정부가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충분히 돈이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뭐 안 하면은 지금 힘든 약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나 좀 고려 볼 수 있는 게 미국이 어쨌든 전략적으로 뭐 칠포 동맹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동맹국들 대상으로 프렌드 쇼어링 하면서 이제 그 제조업 맡았던 이제 EM 국가들 공장들 다 뭐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이제 미국 내로 이제 공장 만들어서 직접 투자하게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뭐 디트로이트도 옛날에 그 기아였나 어딘가 이제 공장 들어갔고 이제 다른 데도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지어놓고 그럼 그 지역의 인구들은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데 공장 크게 지어버리면은 그 지역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그 인구는 그렇게 비탄력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공장이 싹 들어가면은 거기 있던 약간 서비스 직종들이라든지 뭐 소상공인 뭐 이런 가게들 이런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인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가? 그게 크게 영향을 미쳤을까?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중국의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갔었잖아. 근데 그걸 다시 이제 되돌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태가 벌어지는 게 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정책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사실 시간이 좀 더 걸릴 텐데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거지. 그러면 점점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네. 지금 이 고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인력 부족 사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국가 간의 인력 이동이 약간 좀 막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조사해 봐야 되긴 하지만 그것도 적지 않은 좀 영향 미쳤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